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월스트리트 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앞에서는 헬로라고 하긴 했지만 요즘에 그렇게 헬로 하지 않으시죠? 최근에 시장이 조정의 과정 속에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점들을 좀 더 유심히 봐야 하고 어떤 점을 우리가 향후 투자의 인사이트로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벌써 8월도 중순이 넘어가서 이제 거의 막바지도 향해 가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중요한 일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경제지표 발표도 있고요. 어떤 점들이 있는지 자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월요일부터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LPR 금리 결정이 있어요. 뭐 중국의 기준금리 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중국에서의 경제에 대한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번 주에 중국 금융당국에서 단기 그리고 중장기 은행 간 유동성과 관련한 금리 같은 경우가 이제 소폭 인하하는 조치들을 취했거든요. 그래서 LPR이나 1년물과 5년물에 대한 LPR 금리도 인하할지에 대한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건 결국에는 최근에 부진한 경제 지표들이 계속되면서 부양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느냐를 저희가 이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요일 정도에 보면은 중요한 게 글로벌 S&P 글로벌 마켓에서 나오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지표가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둔화세가 약간 멈추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서비스업이 이렇게 크게 꺾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이번 달에도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잠정치예요. 잠정치이기 때문에 내달 다음 달 초에 또 확정치가 나올 예정이다라는 것까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목요일 정도에는 시카고 연은에서 나오는 미국의 연방국가 활동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매달 미국의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이거를 뭐 생산이든 고용이든 소비든 이렇게 큰 카테고리 4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미국의 현재 경제 활동이 어떻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게 일정 기준 이상이면은 추세 이상의 성장이 지속이 된다, 또는 기준 이하면은 추세 미만의 성장이 된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관련한 종합 지표도 발표가 될 예정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보다 일정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정은 뭐냐면 일단은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예요.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뭐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AI와 관련해서 가장 핫한 테마였었잖아요. 이게 글로벌 공통 현상이었었고요. 그래서 그 핵심에 엔비디아가 있는데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이 나올 예정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4일에 보면 중요한 일정이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금통위의 회의가 열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3.5%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뒤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또 하나는 잭슨홀 심포지엄이라고 해서 이거는 캔자스시티 연은이 주최하는 매년 8월 말에 주최하는 심포지엄이고요. 여기에 뭐 각국의 주요 중앙은행 인사들이라든지 이코노미스트들 등등들이 모여서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주제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팬데믹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세계 경제의 변화를 나타내는 구조적인 요인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다뤄질 예정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중요한 게 바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정도로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논외로 보면 이제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공화당 대선 후보 첫 토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뭐 여러 후보들이 있긴 하지만 역시 압도적으로 트럼프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엊그저께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53%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본격적인 대선 모드에 들어간다라는 것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인덱스 있게 가보도록 하죠. 자, 최근에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일단은 이 과정이 평균 회귀의 현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지난 3월 달에 은행 위기가 있었고 그때를 저점으로 해서 증시가 최근 3, 4개월 동안 가파른 상승을 했었는데 그 상승에 기여했던 게 바로 AI를 비롯한 빅테크들의 성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보면은 거기에 대한 과도한 쏠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쏠림이 최근 들어서 약간 완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지금 왼쪽의 그래프는 S&P 그러니까 월가에서 보고 있는 S&P 올해 연말의 목표 주가이고요. 그리고 검정색 선이 현재 S&P 500 지수의 추이인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현재 주가가 항상 이렇게 이 목표를 하회하는 모습들이 대체적으로 나타났었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올해는 유독 현재 주가가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아웃퍼폼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 근래 들어서 의미 있는 조정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즉 현재가와 목표가 간의 약간의 괴리 축소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괴리율로도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일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이 플러스 ESD, 마이너스 ESD라고 하는 게 뭐냐면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벌어져 있느냐 이게 이제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건데 그게 2배에 해당하는 표준 편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보통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가 이제 정규분포라고 하는 과정을 따르잖아요. 정규분포라고 하는 과정을 따르면 대체적으로는 이 안에 대부분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이 깜짝깜짝 놀라는 상황들이 뭐냐면 이렇게 이 끝에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왼쪽 꼬리 그리고 오른쪽 꼬리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테일 리스크 즉 꼬리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꼬리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꼬리 위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플러스 2 SD라든지 마이너스 2 SD 같은 경우가 그 꼬리 위험에 해당하는 정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극단값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 약간 리바운드 돼서 이렇게 평균으로 회귀하고 있는 과정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 나빠질 수 있느냐? 아니냐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요인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지금 미국의 경제는 정말 좋아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게 지금 미국 경제의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어제 8월 16일자까지 업데이트된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 추정치거든요. 무려 5.8%가 찍히고 있습니다. 5.8%가 찍히고 있고 이거는 2021년 4분기 경제 성장률 추정치가 22년 1월 26일 날 마지막으로 업데이트가 됐었거든요. 이때가 대략 한 6%대가 나왔는데 요때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견인을 하고 있느냐라고 보면은 역시 소비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그동안에 미국의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시장과 관련한 부분들이 투자가 매우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이 주택시장과 관련한 투자 부분들이 그동안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이게 플러스로 이렇게 반전이 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초기 데이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쭉 어떻게 업데이트 되는지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좀 강하구나라고 하는 부분 강하구나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수요가 정말 강하네 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뒤에서 보면 물가 또는 금리와 관련한 부분과 연관지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좀 항목별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미 발표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최근 4개분기 연속 미국 정부 지출이 상당히 성장을 견인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업들 투자라든지 또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주거와 관련한 투자들도 2분기부터는 좀 더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소비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서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경제 성장률이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가 조금 마음에 걸리냐면 모든 데이터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일부 경제 지표들도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카고 연원에서 나오는 연방 국가 활동 지수라고 하는 거는 대략 지표가 한 8, 90개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생산과 소득, 고용과 판매, 수주, 재고, 개인 소비 이렇게 좀 나눠 봅니다. 나눠서 4개의 카테고리를 합산을 해요. 합산을 해서 기준이 0이거든요. 그래서 0 이상이면 성장, 0 미만이면 둔화 이렇게 보는데 지금 보면 최근 2달 연속 계속해서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보면 이 고용이라고 하는 부분만 좀 제외하고 나머지 지표들은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지표가 다소 후행적이긴 합니다. 후행적이긴 해서 방금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소비나 투자 이런 부분들이 워낙 강한 모습도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렇게 반등할 여지도 남아있는 상황이긴 하다라는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앞서 미국 경제가 너무 강해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소비와 관련한 부분들이 좋다. 그러면 이 말인 즉슨 수요가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이 다시금 또 올라오는 거죠. 이게 잊을만 하면 다시금 물가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경제 지표가 워낙 좀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긴축이 좀 더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 월가에서도 보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5.5%인데 요걸 5.75%로 올리는 하우스들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우려 속에서 보면 국채금리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2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5월 초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다시금 5%를 돌파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었고요.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말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보통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통화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반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많이 쓰는 대출금리에 연동이 되는 금리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옆에 보시면 미국의 30년 만기 모기지 고정금리도 보면 심리적인 허들이 대략 한 7%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주요 뱅크레이트라든지 프레디맥이나 페니맥, MBA 이렇게 4개 기관들이 있는데 주요 기관들 3군데가 대부분 다 이제 7%가 또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실제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니까 미국 주택시장의 심리지수라고 할 수 있는 전미 건설업협회의 주택시장 지수가 지난달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금리 상승에서 하나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실질금리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금리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질금리가 높아지면 증시에 좋다, 안 좋다?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제가 일전에 말씀을 좀 드리긴 했죠. 근데 요 근래 들어서 실질금리 확대폭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0년물 실질금리가 2009년 3월 11일 이후에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앞서 제가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고 이거는 일단 평균 회계 과정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증시 멀티플 조정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역축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게 실질금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증시가 좋아졌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조정 압력이 높아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추이를 좀 더 유심히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또 하나는 실질금리가 이렇게 높아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 미국의 기준금리뿐만이 아니라 시장금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신흥국, 우리나라든지 다른 중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일단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을 좀 놓고 보면 일단 기준금리 차가 2.0%포인트이거든요. 이거는 역대 최대입니다.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정상적인 구간이죠. 이게 정상적인 구간이에요. 우리나라도 신용등급이 높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미국 대비 할증된 요인들이 더 많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정상적인 구간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비정상적인 구간이라고 하는 거고, 다음 주에 이제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는데 가장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국내 가계부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작년 저희가 이제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까지도 보면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채권 시장 쪽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국내 금융당국도 약간은 고심의 흔적들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 상단을 5.75%까지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당장 금리 차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달러원 환율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달러원 환율에도 영향을 좀 미친다라고 하는 거고, 과거에 지금 달러 인덱스가 대략 103 레벨이었을 때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대략 뭐 1270원에서 한 1320원 요 밴드대에서 움직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340원까지도 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원화의 민감도가 현재 시점에서는 꽤 높아져 있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중국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10년물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2007년 초반 이후에 최대예요. 그러니까 16년 만에 최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중국 증시가 계속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가장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외인 수급의 영향이 꽤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중국에서 이탈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탈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 이런 금리 스프레드가 영향을 미친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신흥국 증시라든지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P 글로벌과 마켓에서 나오는 제조업, 서비스업 PMI가 나오는데, 일단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쭉 하락을 하다가 추가 하락이 멈춘 상태이긴 합니다. 멈춘 상태이긴 한데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좀 나타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미국 내 각 지역 연방준비은행에서 나오는 제조업 지수 한번 비교를 좀 해보더라도 상당히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걸 주요국들의 평균 수치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제조업은 계속해서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 서비스는 좋아지다가 이렇게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주에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제조업 지수의 하락세가 완화가 되는지, 그러니까 하락세가 멈춰서 이게 반등하거나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업이 둔화가 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둔화가 나타나면서 이 기준선 50 미만을 하회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걸 좀 체크해서 다음 주에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 점을 좀 유의심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잭슨홀 심포지엄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릴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 나올 예정이다. 내용을 나눌 예정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파월 의장의 메시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메시지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강력한 메시지를 내면서 8월 말부터 9월 달로 이어지는 그 증시 상황을 조금인가요? 많이 좀 암울하게 만들었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다라고 시장에서 많은 걸 보고 있긴 하지만, 간밤에 나왔던 FMC 의사록에서 가장 크게 우려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저 역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반기 물가 재인상에 대한 우려인 거죠. 그리고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다 가져왔는데 뭐냐면, 이미 지금 7월달 CPI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걸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한 내용입니다. 보면 일단 전체적으로는 지난달 대비 향후 올 연말에 예상되는 이
물가 수준이 더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지난달에는 지지난달 두 달 전에는 3% 전년 동월 대비로 3%였지만 이번엔 3.2%로 소폭 올랐잖아요. 이제 이걸 반영을 한 수치들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는 이 상단이 6.4%가 아니라 5.5%였어요. 5.5%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이 0.2% 전월 대비로 0.2% 미만으로 증가해야지만이 그나마 연준이 생각하는 연준이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물가 상단까지 물가 범위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조금 더 이제 타이트해지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현재 시점에서 보면 0.1 전월 대비로 매달 0.1%씩만 증가하더라도 올 연말에 가면 3.3%잖아요. 이거 상당히 좀 타이트한 거잖아요. 그렇죠? 타이트한 수준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전월 대비로 최근에 얼마만큼 늘었느냐라고 보면 올해 그러니까 1월부터 7월까지 전월 대비로 대략 0.4%씩 증가했고요. 최근 3개월 동안의 디스인플레이션이 좀 더 가속화가 됐잖아요. 최근 3개월 동안만 보더라도 0.26%예요. 빡빡합니다. 정말 빡빡한 수준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물론 감안해야 될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설명드리자고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상당히 빡빡한 수준인 거는 맞다라고 하는 거고 연준은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추가 긴축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좀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높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슈퍼코어 인플레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죠. 이 슈퍼코어라고 하는 거는 식품, 에너지, 주거비 이거 다 제외한 거잖아요. 그래서 두 달 전에는 전월 대비 0% 성장을 보였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번 달에 보면 이렇게 툭 튀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러니까 쉽게 물가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파월 의장의 메시지가 꽤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도비시, 즉 비둘기파적인 내용이 나올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을 다음 주에 좀 더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죠. 근데 보면 지금 이제 8월 달 들어서 다양한 하우스들에서 새롭게 이제 목표 주가나 투자 의견 이런 부분들을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목표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하우스에서 시장 수익률 대비 더 높게 보고 있다라는 이 오버웨이트 의견을 내고 있고요. 평균 목표 주가는 대략 514달러 정도이니까 현재 주가 대비 대략 한 18% 이상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일 장 마감 후에 나올 예정이다라는 점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내용들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핵심적인 내용만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다음 주 키워드는 역시 잭슨홀에서 파월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경기가 글로벌 유일하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고요. 3분기 GDP 성장률 추정치가 5.8%가 찍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죠. 비록 성급한 판단이긴 하지만 그리고 통화정책 또는 통화 긴축 정책의 시차가 아직 완벽하게 워킹, 즉 작동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미국 소비자들이 혹시나 현재 고금리, 고물가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하면 물가가 쉽게 잡히지 못할 가능성은 커지게 되고요. 일부 월가 하우스에서 계속해서 기준금리 상단을 높이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강경한 메시지가 잭슨홀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작년보다는 톤 다운이 될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비둘기파적인 색채를 띨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 봐야 될 것, 일단 중국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LPR 금리 결정 내릴 건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뭐 앞단의 조치를 좀 취했기 때문에 LPR 금리까지 내릴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 부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엔비디아 2분기 실적이 23일 장 마감 후에 나올 예정이고요. 그 외 일정들 보면 우리나라 금통위가 있고요. 잭슨 컨퍼런스, 브렉스 정상회담이나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토론까지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